한국도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이 동시에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책에서는 일본의 오랜 논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오랜 탐색과 논쟁의 결론은 총 공급도 문제였고 총 수요도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중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했다. 총 수요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확장적인 재정, 금융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총 공급 부문을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총수요파의 승리였다. 우선 총수요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잠재 GDP가 마이너스일 수가 없다. 총 공급이 제대로 늘지 않았다고는 하나 총 수요는 총 공급보다도 더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도 일정 부분 수요의 하락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 역시 논문을 통해 실증되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총수요파가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즉, 총수요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의 하나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한 것이죠. 그렇지만 브랑터너 책 전반에 거쳐서 말하고 있듯이 일본은 총수요와 관련하여 양적 완화, 투자와 소비 활성화 유도, 재정 정책 등을 도입하였고 총 공급과 관련하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하고 여성 인력의 증가를 유도하며 외국에서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총 수요와 총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엔화는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엔화가 절하되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경제 회복에 유리하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엔화 절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2000대 중반 일본은 경제 회복을 하려는 듯 했으나 2008년 위기로 인해 다시 주춤거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브랑터널의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비슷한 점 또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구 구조, 노동력의 감소, 경제 성장률, 잠재 GDP, 인플레이션율, 저금리, 주택시장 침체 등의 움직임이 1990년대 초중반의 일본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보다 나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0%대에 머물 만큼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부실 채권과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고 무엇보다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낮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진입하고 있는가? GDP 갭이 수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노동력 인구는 곧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생산성 증가율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 연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데 거기에 더해 현재의 고용 환경도 안정적이지 않으니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의 부채는 이미 GDP의 80%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도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모든 요인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 터널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우리나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저금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통화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영광을 쫓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5%, 6% 같은 성장률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내실을 다지며 일자리를 창출할지 건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